대한민국 회계 전문가이시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참 사람들 너무하시네. 공인이라도 자신의 감정을 그 페북에 그렇게 쓸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신내림을 받은 건데 할머니 빈자리는 할머니 통장 빈자리 그렇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감정 상태 이해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 정도로 윤미향 의원이 참 대한민국을 너무 많이 병들게 하네요 라고 말하는 김경률 회계사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현상 교수님이요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기록은 할머니 생일은 음력 10월 23일이네. 작년에 11월 19일 날, 그리고 올해는 12월 7일 날, 그러니까 윤미향 척에 12월 11일 와인 그거 처묵처묵 한 거는 기록은 할머니와는 1도 관계가 없는 거네. 생일이 그때 달라요. 10월 27일 날이라고 했다가 원래는 10월 27일 날인데 작년에는 12월 19일, 그리고 올해는 또 12월 17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윤미향 저게 와인 처먹으려고 별짓 다 한 거네. 이렇게 말하는 이한상 교수.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산 사람을 맥가이버 칼이나 아주 진간장처럼 이렇게 지 편의를 위한 만능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 진심 욕이 아깝다 라고 말하는 고려대학교 이한상 교수님. 윤미향 의원이라도 사적인 모임을 가질 수는 있고 SNS도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있던 약속 다 취소하면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란 말이냐? 물론 와인의 인스타그램이 좀 윤미향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긴 하지만 말이다. 우리 이한상 교수님도 술 좋아하시잖아요. 와인 좋아하시고. 예. 그런데 집에서 혼자 드신답니다. 이렇게 윤미향처럼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술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 이거다.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거면 할머니를 찾아 뵙고 꽃다발이라도 드리는 그런 사진을 올리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게 아닌가? 니들끼리 모여서 왜 할머니 빈자리 어쩌고 하면서 와인을 마셔대? 이 인간들아, 그리고도 국회의원이냐? 그것보다 더 음식 및 와인 대 누가 어떤 명목으로 지출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돈은 누가 냈나? 그것도 또 할머니가 꼽을 쳐놓은 돈으로 계산했나? 이렇게요, 국회의원이 한 번 잘못하면 영원히 낙인 찍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지금 말이죠,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간 것이죠. 설마 이것도 위안부 할머니 관련 활동으로 누군가의 공적 비용을 들여가지고 처리된 건 아니겠지? 설마 이러면 사람도 아니여. 만약 그랬다면 너희들은 할머니 핑계로 세금 도둑질이나 하는 그런 인간들일 거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국민한테 그렇게 혼나고 법에서 지금 죄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국회의원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까도 말씀드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윤미향이는 그 짓 하니까 이제 논객들, 법조인들, 정치가들이 그냥 한마디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윤미향이한테. 사람이냐? 라고.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윤미향 의원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아주 멈춰버린 이때에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위안부 할머니 생신을 들먹으면서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그런 윤미향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좌파의 기괴함에 공포심마저 듭니다라고 그렇게 허은하 의원이 아주 그냥 오늘 SNS에다가 멋지게 글을 썼더라고요. 이 말이 맞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렇게 윤미향 아주머니 말이지, 이러면 안 되지, 너무 심했어, 그거 마스크라도 쓰던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렇게 술판을 벌입니까? 그것도 생일도 아니신데 생일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기록은 할머니 생일은 윤미향 의원이 알아서 만듭니까? 그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세요. 좀 그렇게 살다가 제명에 못 살아요. 너무 심했어. 그래서 이렇게 새 의원들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심한 그런 말씀을 오늘 SNS에 올렸길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드늦게나마 방송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분들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썼는데 윤미향 이분은 이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화가 나죠. 하늘나라에서도 분명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속상하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것도 속상한 얘기예요. 성동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건데,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서 정말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코로나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만 900명이 넘었고요. 오늘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방역 비상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그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거듭하고서도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즉에 K방역 내세우시면서 너무 아주 문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사흘 전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널을 다 지나왔다고 말씀하시고 사흘 후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국민은 어느 누구한테, 어느 이 정부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뭐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제 강화하십니까? 진작에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미 검사를 많이 늘렸지만 타액 검사 방법에 확대하고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하여 진단 검사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제 와서요?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리고 뭐 내일부터 서울역, 대학가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 150곳을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조금이라도 염려되는 분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도 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번지기 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죠. 돈 1200억까지 예산을 잡아줬대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 다행입니다만, 그런다고 뭐 이게 확진자가 줄을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 그 의료진 분들한테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간 의료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고 의대생까지 코로나 진료에 지원을 나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저번에도 정말 의료진들이 목숨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고맙다는 말 안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정부가 관리를 잘해서 K방역을 잘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의료진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의료진 분들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애국자 분들이 그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또 다 열심히 했는데 나 몰라라 그런 거는 하지 마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까지 마지막 고비입니다 하셨는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 언제 나옵니까? 지금 외국은 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상 실험도 안 된 그런 백신 회사에다가 돈을 줬잖아요. 그것도 뭐 보니까 한 5천억 가까이 돈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지금 뭘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지금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습니다. 돈을 그렇게 물쓰듯이 쓰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과 함께 국민들의 경각심과 협조가 지금의 비상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 의료진, 국민에게 그냥 부탁만 하시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철저한 거리두기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 하셔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죠.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잘 하시니까 지금 1,000명 훨 넘게 확진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자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비도 반드시 슬기롭게 이겨내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다고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진중권 교수가 대통령 말씀에 한마디 합니다. 코로나 확산되자 의료진이 부족할 모양입니다. 대통령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권에서 지원 인력을 찾는다는 그런 글이 또 떠돌고 있네요. 정권에서 지원 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떠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돈보다도 그냥 도와주세요. 의료진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지난 여름 청와대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정말 괘씸하겠지만 다 용서하고 국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의사들이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진중권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왼수를 용서하라. 하지만 그 XX 그 이름은 분명히 기억해 두십시오. 의료진 여러분. 여기서 진중권 교수가 말하는 그 XX는 누굴까요?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조금 정부를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절대 왼수를 용서하라 하지만 그 XX 이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 여러분, 이번 한 번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살다 이렇게 한심스러운 나라는 처음 봤어요. 그건 그렇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위헌을 주장하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우리 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 얘기를 밝혔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 일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조수진 의원 말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헌재에 방문했을 때 헌재 사무처장 등은 규정이 바뀌어서 주요 사건의 주심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공수처법의 우연심판 소송의 주심 재판관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지정이 됐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어요. 그때는 절대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해놓고 지금 밝힙니다. 그리고 헌재의 규정이라는 것은 대체 뭔가? 그때그때 다르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 정부 집권당의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원들이 갔을 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규정이 바뀌었다. 그리고 사건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규정이 바뀌었다고 얘기해놓고 지금은 바로 이렇게 문영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준엄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우리는 그분들의 판단,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맞는데 전혀 이제는 헌법재판소도 의심이 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신뢰를 갈 수가 없다. 정말 신뢰가 안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조수진 의원의 말대로라면 그때는 공개할 수 없게 규정이 바뀌었고 지금은 다시 공개를 할 수 있는 걸로 규정이 또 바꿨나요? 그러니까 11월 20일 날은 규정이 바뀐 상태라서 공개 못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그 규정이 바뀌어서 공개합니까? 이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참 묘한 일이 있다. 그리고 참고로 헌법재판소 방문 결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부 의원들이 20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20분까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말했느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공수처법에 대한 우현 여부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 가서 항의 방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법사 의원들은 그때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등에게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법적 수사기관 설치에 대해 헌법의 최종 판단을 헌재가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재판관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했어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규정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그 윤석열 총장 거기 재판관은 그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조수진 의원이.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때였던 지난 2004년도에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심리 당시에 헌재가 어떻게 얘기했죠? 첫 평의 개최 소식, 주심 재판관 등까지 브리핑을 했던 점.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사흘 만에 헌재가 첫 평의를 열었고 주심 재판관은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했던 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그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말을 하느냐. 그리고 또 20일도 안 돼서 오늘 또 발표를 하느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담당 재판관을. 이게 모순이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헌재도 거기에 한 패거리도 있나요? 왜 이렇게 들쑥달쑥 그때그때 법이 달라지는 겁니까? 규정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건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 한 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조수진 의원이 오늘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배현진 의원도 요즘 아주 무엇을 하면 좀 빡세게 하지요. 어제
끝까지 호기롭던 민주당의 속사정.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필리버스터를 종료하자고 오늘 낮에 딱 한 번 연락이 왔다. 그리고 종일 설득했다는 속이 뻔한 변명에 어젯밤 골병 들기 직전까지 갔던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창백한 얼굴이 지금 스친다. 배현진 머리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 문제라면 언제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력을 하고 있다. 정부 집권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면 우리는 가차없이 도와주고 있다. 낯설었지만 마스크 속의 고통도 언 1년 가까이 함께 이겨내자며 끈질기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었다. 그리고 다수의 선진국들이 백신을 확보해서 접종에 돌입한다는 그런 뉴스가 도배를 치고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이냐? 우리 국민만 언제나 끝이 날까? 그리고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 생업의 전멸을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안타깝다. 이 정부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국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렇게 처참해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제 연명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알리려고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지만 완전히 실패한 코로나 방역 탓에 이것조차도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밤이 정막 강산이 되어버렸다. 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 서울 그리고 대한민국 걱정이다. 겨우 도달한 연말이지만 올 한 해의 소회를 나눌 모임마저 전부 다 차단되어버리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만든 이 정부 집권당 정말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 이 시점에 감추며 웃고 있는 자 혹시 있는가? 분명히 있다. 이들이 정부 집권당이 무능한 것인지 무능을 가장한 것인지 어제는 맞고 오늘은 사정 틀려진 정부 여당의 멋대로 방정식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쓰러져 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배현진 의원의 얘기인데요. 배현진 의원이 조금 전에 또 글을 제가 또 하나 봤는데 정말 국민의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저들의 그 아주 너무 심한 그런 폭정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주호영 대표도 요즘은 이제 빡세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뭐 15일 날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그 김종인 어르신 뭐 또 박근혜 어떻게 뭐 어찌고 저찌고 그렇게 들먹이시던 이셨는데 또 갑자기 뭐 연기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그 양반 참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치겠어. 어쨌든 오늘 배현진 의원의 이 말 그리고 대통령을 들어오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그런 야당의 초선 의원 정말 짱입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 주호영 대표께서 일요일인데도 오늘 나오셔가지고 오늘 뭐 브리핑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 말이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께 방송을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로나11 신규 확진자가 이제 1,000명이 훨 넘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 터널을 끝이 보인다고 불과 얘기한 게 3일 전이다. 정말 최대의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가 어려워지고 중증 환자들의 전원 수용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극히 우려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은 지금 의료진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간 평범한 일상이나
영업 활동을 포기하고 정부의 지침에 충실히 따라왔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 하는 분들, 정말 정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정부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공수처 거기에 매진하고 윤석열 내리기,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코로나19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희생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억제가 자신들의 업적인 것처럼 K방역이라고 자랑을 해왔다. 지금도 자랑이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이 정부, 이 집권당 꼴불견이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에 살을 걸고 있는 이 마당에 이 정부가 확보했다는 백신은 내년 후반기나 아니면 그 이후에나 FDA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 그건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국민 여러분, 4,040만 개 다 정리했어요. 이렇게 뻥뻥거린다. 무슨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영국은 이미 4일 전에 백신 시작했어요. 미국도 14일부터 백신 맞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 중으로 미국은 전 국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됐죠? 4,400만 명분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그런 가운데 확실히 계약된 건 고작 1,000만 명분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서 안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이런데 이렇게 큰 소리를 뻥 칩니다. 그리고 이 1,000만 명 분도요, 우리 서민들, 민초들에게 그게 다가올까요? 어린 반프런치도 없습니다. 저들이 먼저 챙기겠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선진국들이 백신 확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려 1,200억 가까운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홍보만 했어요. 홍보 1,200억입니다. 홍보를 했어요. 그거 홍보 왜 합니까? 방역에 신경을 썼어야지요. 그리고 K방역 자화자찬에만 몰두했던 것 아닌가요? 1,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홍보비를 썼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화가 납니다. 국민은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 접종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난번 4차 추경에서 우리들 요구로, 국민의힘 요구로 3,000억 확보를 했고 내년도 본 예산에 9,000억 원을 방영시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백신은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보고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 구매를 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1,000명이 홀 넘어가니까 뒤늦게 우리 주장을, 국민의힘 당 주장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에 안이한 대처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9,000억 예산 방영시킨 거, 3,000억 확보한 거, 이거를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 돈으로 영국의 화이자 같은 것을 미리 계약을 했으면 이런 일이 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 다 하는 거 보고 안정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정부 집권당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이 분들은 어떻게 믿어? 이 정부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이게요, 참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국민의힘은 일제히 전 국민의 코로나 신속 진단 카드를 보급을 하자. 그리고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하자.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데 정부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고, 공수처, 윤석열,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참 한심하죠. 자, 그런데 정부 여당은 솔직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촉구를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누구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 표현에 의하면 지금 주호영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실 웃으면서 답변을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이런 말을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가. 그 결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국민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들고 해외를 오고 갈 때 한참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백신을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내 나라 국민들한테 이 접종을 마쳐야 되겠다 이러고 막 바삐 뛰어다닐 때 우리 국민은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K방역 홍보비로 1200억 이상을 사용을 했다는데, 이 예산으로 진작 신속 진단 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안 왔죠. 그리고요, 더군다나 세계 각국이 발빠른 백신 이것을 접종하면서 이미 코로나 이후의 경제 휴생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뭐 했죠? 국회에서 쌈박질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높은 단계의 격리 방침만 준수하면 길게는 1년 넘게 경제 활동을 멈춰야 할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든가 무엇을 봐도 공수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의 다툼, 여기에 거의 반년 이상을 올인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코로나는 국민들을 아주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정부에서 이제 와서 뭐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하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이런 시급한 민생 코로나 방역 백신 확보에 소홀히 한 채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현직 검찰총장 몰아내는데 또 공수처 출범에만 혈안이 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주호영 대표도 말을 하네요. 한마디로 1200억 원의 홍보비를 쓰면서 국내 방역도 실패했고 백신 확보에도 대실패했고 그냥 재앙만 불러일으켜 온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완전히 뒷전으로 갔고 권력 수호에만 혈안에 되어 있는 이 문정부 그리고 여당, 이러한 태도를 국민들이 엄히 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주호영 대표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르겠어요. 뭐 지금 진보나 뭐 좌파에 계신 분들은 웃기고 있네.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너 김재국 무슨 얘기하고 있냐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0번 1000번 주호영 대표 말이 맞고요. 배현진 의원 말이 맞습니다. 국민의힘도 문제는 있지요. 더 이상 김종인 어르신 자꾸 그 박근혜 대통령 들먹이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주호영 대표. 그건 뭐 주호영 대표가 받겠지.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 시간이 바로 끝나면 오늘 그 김재국 가요 토크에는 박지원 가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